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경금일주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나, 경금일주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금은 자연적으로 보면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이제 이 열매가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부피를 이제 확장하죠. 그런데 아직은 부피만 확장했지 내부적으로는 익지를 않았기 때문에 익혀야 하는 미완성된 금입니다. 미완성된. 그러니까 미완성된 열매다 이거죠. 미완성된 금이고 미완성된 열매다. 그래서 경금은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경금이냐를 원국에서 사주 구조를 봐갖고 그 상태를 봐야 됩니다. 경금이 완성도 있는 금으로서 되어 있는지 미완성된 금으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금이다 이렇게 되면은 완성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경금이 완성된 금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금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미 완성된 사용되어지는 경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에는 어떻게 그 완성된 경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경금은 뭐예요? 수를 써야 됩니다. 수. 금이 가야 하는 방향은 수완, 금생수다 이겁니다. 수라는 것은 보관, 저장하는 거죠. 보관, 저장. 그래서 열매가 완성되어 있으면 보관, 저장을 하든지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경금이 완성됐으면 금이 가야 할 방향은 금생수로 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지 그 경금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완성된 경금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은 완성된 금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봐야 됩니다. 목이 필요하다, 목화가 필요하거든요. 금이 완성되려면은 그러면 목이 필요하냐, 화가 필요하냐를 봐서 이것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금을 볼 때 있어서는 이것이 완성된 금이냐, 미완성된 금이냐, 완성된 금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미완성된 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완성된 금으로 가느냐, 요것을 보는 것이 경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완성된 경금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물상적으로 큰 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큰 칼이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냥 겉으로만 그냥 칼인지 이것은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칼인지 재련된 칼인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연으로 보면 뭐예요? 경금은 뭐냐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그러면 이 겉모습이 열매 모양을 이루었다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열매라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열매는 우리가 따먹게 되면 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겉모습이 열매를 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야지 그 열매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 이제 큰 칼이다 이랬냐면 실질적으로 이 칼을 활용할 수 있는 칼인지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면 이제 금의 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광석을 광산에서 캐갖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칼을 만들려면 우선 불로 원광석을 녹입니다. 광석을 이제 불로 녹여갖고 불순물을 우선 제거하게 되죠. 그래갖고 고온 압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주 정밀로운 순도 높은 이제 그 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재련 과정을 거쳐야죠. 재련 과정. 그럼 이렇게 재련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금을 갖다가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참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쇠를 녹일 수 있는 화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불이 있다고 무조건 쇠를 녹이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 온도가 중요한데 불의 온도가 쇠를 녹이려면은 1200도 이상의 열을 발산시켜야만이 쇠가 녹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인류가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시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불을 사용할 줄 알고 불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즉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부터인데, 불을 사용해서 좀 더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 온도를 높여야 쇠를 다룰 수 있고 또 좋은 제품을 인간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숯을 개발했습니다. 숯을.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숯을 개발해 갖고 온도를 900도까지 높였어요. 900도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목성의 그 뜻을 활용해서 풀무질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풀무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아닙니까? 바람. 그래서 풀무질하는 방법을 알게 돼 갖고 불의 온도를 이제 1000도 이상 이제 높이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알게 돼 갖고 쇠를 갖다가 이제 아주 정교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좋은 철 제품을 만들려면은 불이 꼭 필요합니다. 불이 지속성 있게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목이 필요하죠. 그 목생활을 해갖고 불의 온도를 지속성 있게 높이고 유지해야만이 용광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고, 또 온도를 높였다 해도 그 온도의 그 도수를 갖다가 유지시키려면 이 목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양성된 경금이 완성된 금으로 만들어지려면 우선 화가 필요하고, 활에는 불을 갖다가 지속성 있게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없는 목은 이제 불에 지속성이 없고, 목이 없는 화는 이제 화가 없는 목은 이제 불에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죠. 또 목이 없는 화는 불에 지속성이 없으므로 경금을 녹이려면 목화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금을 재련하는 불은 일반적으로 화도 두 가지가 있죠. 화도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근데 병화는 뭐예요? 빛의 속성이 강하죠. 정화는 열의 속성입니다. 열의 속성이죠. 그래서 경금을 재련하는 불은 이 정화입니다. 정화. 병화는 재련이 잘 안 됩니다. 병화도 이제 많을 때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화는 열이고 병화는 빛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생활을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무거나 잘 되는 게 아니고, 목도 천간으로 보면 간목,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도 뭐냐면은 사목이냐 생목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목이어만이 목생활가 잘 됩니다. 생목은 뭐예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목생활가 잘 안 되죠. 불을 지피려면 생목으로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있어서 연기가 나고 잘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목은 이제 간목을 얘기하고, 을목은 이제 생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목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생목과 사목으로 또 나눕니다. 생목과 사목으로 또 나눕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천간 관계론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재련할 수 있는 불을 잘 만들려면은 정화와 사목인 간목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소에서는 이걸 갖다가 벽갑인정 그랬습니다. 벽갑인정. 벽갑인정이라는 말이 있죠. 간목을 쪼개서 불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 벽갑인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을 쪼개서 불을 붙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경금이 정과 갑을 가지고 구조가 좋으면은 상당히 귀하게 되는 팔자입니다. 근데 병화는 어디서 더 용도가 있느냐면 간목이 생목일 때 병화는 꽃을 피우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생목인 간목이 병화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럴 때는 뭐예요? 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목은 뭐냐면 경금의 재 아닙니까? 재.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불을 이룬다. 이게 다 달라집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하면은 금을 목화로 재련하면은 고온 수축이 됩니다. 고온. 보통의 물상은 온도가 높아지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금의 속성은 뭐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수축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금이라는 물성은 이제 왜 수축이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입자들이 제멋대로 퍼져 있는 것이 고온을 하게 되면은 입자들이 정렬을 잘합니다. 이렇게 정렬을 잘해갖고 수축이 되는 게 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온 수축된 금은 뭐냐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금을 갖다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뭐예요? 불에 강력한 불에 녹으면 말랑말랑해지죠. 부드러워집니다. 금이. 그래서 이러한 금을 갖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에 넣거나 혹은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내서 그 상태를 유지시키려면은 물로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수로 담금질. 담금질하는 작용은 만들어진 모형을 단단하게 해갖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담금질이라는 것은 쇠를 물로 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 녹여갖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들기거나 거푸집에 넣고 만들어진 모형을 담금질해서 그 모형을 유지시켜 단단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대장간에서 철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이 제대로 된 완성품이 되려면 불과 나무와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만 있어도 목이 없으면 온도가 지속하지 못하니까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또 목만 있고 불이 없으면 아예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또 목화가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도 수가 없으면은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목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은 사람이 물러 터지고 끈기가 없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금만 있다고 강력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자연적 현상으로 살펴본다면은
나무가 봄에 성장해서 꽃을 피워갖고 열매를 만들어서 여름에 열매의 부피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 부피가 확장된 열매를 가을에 내부적으로 성숙시키는 겁니다. 즉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거. 그래야지 그 열매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익힐 때도 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철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잘 비추어야 열매가 잘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뭐예요? 비가 오면은 열매가 잘 익질 않습니다. 열매에 싹이 나오지 열매가 익질 않아요. 그래서 태양이 잘 비추어서 열매가 이제 익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당도가 높은 맛있는 열매를 익히려면 이제 수가 필요합니다. 아까 물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 수가 필요한 건 또 뭐냐 하겠지만, 여기서의 물은 개수가 아니고 임수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임수와 개수는 그 작용이 다릅니다. 개수가 필요한 없는 거지 임수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개수는 이제 발산 성장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임수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수렴 응축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 같은 술에도 이게 다릅니다. 즉 임수는 뭐예요?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일교차가 심해야 낮에 광합성 작용으로 당분을 축적하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당분을 저장해서 당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장해 갖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름처럼 밤에도 더우면 밤에도 쉬지 않고 그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낮에 축적한 당분을 갖다가 사용하여 성장하는 데 쓰기 때문에 당분이 없어져서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뭐냐면 일교차가 심하지 않으면은 맛도 역하지 않고 맛도 익지 않고, 또 그래서 과일도 잘 익지 않고 단풍도 이쁘게 피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심할수록 과일도 잘 익고 단풍도 이쁘게 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여름에는 목화로 과일의 부피를 확장하고, 가을에 화와 수기운을 활용해서 과일의 당분을 만들고 축적해야 맛있는 과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금의 완성입니다. 금의 완성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기 있는 과일이나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용을 십성적 관점에서 풀이하면은 화는 관성을 의미합니다. 화는 이제 관성을 십성으로 보면 화는 관성인데 경금에, 관성은 이제 뭐냐면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좋은 역할을 하면은 사회적 관계가 좋아서 적응을 잘합니다. 이것이 임수가 있어서 화 관성을 잘 컨트롤하면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화를 자기 내부에, 금이라는 것은 화를 자기 내부에 이렇게 잘 포장해 갖고 내용이 이제 충실한 금이 되는 겁니다. 화를 저장하지 않은 금은 쭉정입니다. 맛없는 열매이고 칼로 치면은 잘 부러지는 칼이다 이거죠. 금이 개수를 보면은, 개수는 뭐냐면은 이 개수가 약하냐 강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개수가 약하다 이거는 경금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녹슬게 합니다. 그래서 금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개수가 왕하면 녹쓰는 작용이 아니라 닦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이 목을 보면은, 금이 이제 목을 이제 봤을 때는 목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완성된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요것이 이제 칼이라 하면은
경금이 칼이라 하면은 간목은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완성된 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금은 큰 칼이기 때문에 간목은 큰 칼에 걸맞는 이제 손잡이가 되는 거죠. 손잡이가 잘 만들어지면은 큰 칼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칼에 손잡이가 없으면은 칼을 잘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없는 칼을 갖다 한번 써보세요. 칼을 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위험한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칼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잘 사용하려면 간목 손잡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을목은 목사가 잘 안 됩니다. 순목이기 때문에 연기만 나지 불을 잘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죠. 이 을목도 이제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을목도 첫째로 지금 경금은 큰 칼인데 을목은 손잡이가 경금의 사이즈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목이다 이거죠. 작은 목. 그래서 큰 칼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잘 사용을 못하면은 사고가 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 둘째는 이제 사주구조가 좋으면은 을경합이 되는 거는 이 칼을 뭐냐면 칼집, 을목이 칼집 역할을 합니다. 그게 큰 칼을 칼집에 이제 넣는 격이죠. 넣어둔 격이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고 칼을 들고 다닌다 이러면은 상징적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이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권위가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이 이제 달라집니다. 또 경금을 보면은 특별한 구조가 아니면은 부정적 역할을 많이 하죠. 칼과 칼끼리 부딪히는 모양이니까 소란하고 사고나고 싸우는 형상입니다. 더구나 십성으로 비견이기 때문에 쟁제나 쟁관이 두렵죠. 쟁제나 재를 갖고 다투거나 혹은 자리를 갖고 다투는 이것이 이제 두렵죠. 또 경금이 신금을 보면은 보석을 흠집내는 구조이다 이겁니다. 이 신금은 이제 보석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데 만약에 사주에 칠살이 이렇게 칠살인 화가 왕하다 이렇게 할 때는 도리어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칠살이 왕하게 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는데 이 신금이 칠살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수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제나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금이 이제 술을 보면은 금백수청이라고 합니다. 금백수청. 그래서 성정이 아주 깨끗하고 솔직 담백하고 또 재능도 아주 뛰어납니다. 단 냉정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유지의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서 사회성이 약합니다. 좀 잘 섞이지 못하죠. 그리고 금이 토를 보는 거는 금이 토를 보는 것은 토생금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거의 금이 토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토는 금을 생하는 게 아니고 토를 매금해서 토가 금을 매금해서 금의 능력 즉 날카로운 금은 뭐에 분별력 아닙니까? 도리어 매금해서 분별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토생금이 아니라 금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토다 매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토는 다른 오행을 조절하는 데 필요하지 금에게는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이 토를 만나서 뭐 왕해졌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경금이 기토를 보았을 때는 나를 예리하게 하는 연마작용하는 숫돌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천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